원효 스님이 깨달았을 때, 원효 스님이 깨닫고 한 게 심생적 종종 법생. 마음이 생긴 즉 종종은 가지가지의 법. 에브리싱이 같이 생긴다. 심생, 따라오십니까? 안 써도 되겠죠? 심생적, 마음이 일어난 즉 종종법, 가지가지 사물들이 같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이 심멸적, 한 마음이 사라지면 감은 부처님이 계시는 감실. 감실 있죠? 절에 가면 무슨 닷집에 이렇게 부처가 있고, 가정에는 감실이 있어가지고 감실에 부처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실은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 감실. 그리고 분은 무덤, 감분.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나 무덤 속이 분리, 둘이 아니다. 한 마음이 사라지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나 무덤 속이 둘이 아니다. 귀신굴이나 둘이 아니다. 이게 지금 원효 스님이 깨달은 대목이잖아요. 물 마시고 깨닫고 그 오도송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똑같이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좋다 나쁘다 하고 온갖 것들이 펼쳐지고, 그 한 마음을 거두어 버리니까 모든 분별이 사라지니까 부처님 계신 곳이나 무덤 속이나 둘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곳은 어제 시원한 물 마시고 잘 잤던 그거. 그리고 아침에 무덤 속이라는 것은 깨어보니까 무덤 속에 해골 바가지 물을 마셔가지고 막 오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곳이나 해골 있는 곳이나 어젯밤에 푹 잘 때는 주객이 탈락한 상태에서는 이거는 둘이 아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분별하고 보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자기가 그렇게 어젯밤 시원했는데 지금은 막 오바이트를 이렇게 해서, 이게 경계를 보고 한마음 일어나니까 천국도 생기고 지옥도 생기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원효는 중국 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참, 우리나라에 원효 스님이 없어서 어찌 됐을까요? 원효 스님이 지금 몇백 년간을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을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나무아미 타불만 하세요. 이것만 가르쳤잖아요. 마음이 뭔가가 불안할 때마다 나무아미 타불만 하시면, 아미타불이 우리 본성이잖아요. 마음이 불안할 때 나무 귀의한다, 아미타불 본질로 본성으로 귀의하면 동시에 주관 객관이 같이 사라지죠. 상황이 이해되나요? 우리가 자기 본성한테 귀의하면 주관 객관이 같이 사라져요. 주관 객관이 사라지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는 거죠. 그게 비법이에요. 진짜 다른 거 없이 원효 스님이 딱 깨닫고 그 비법을 마음이 생기면 온갖 고통이 있는데 그 마음을 거두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그 마음을 거두는 방법을 나무는 귀의한다, 아미타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아나니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할 때 귀의하라. 자기에게 자기가 아미타불, 귀의가 나무, 인도말로 귀의한다는 말이 나무 아미타불이 자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지금 방법이 모든 고통이 있을 때 자귀를 하면 거기는 모든 분별이 상차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인생의 지혜의 정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관, 정해. 우리들의 순수 의식의 두 가지면 공성과 각성이 있는데, 공성은 선정, 줄여서 정. 각성은 지혜, 줄여서 해. 그래서 정해 하면 우리 본성의 두 가지 성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해, 이것이 비추는 작용이 역력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의식이 이 사물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 비추는 작용이 스스로 역력해서 이거를 적적 고요하고 성성 또렷하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적성성이 여러분 다시 적적성성이 우리의 본성은 본래 적적성성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본래 선정이고 그리고 이 지혜를 모든 걸 보고 듣고 있는 이대로 다 파악하고 있는데 본래 그러한데 우리는 거기다가 옥을 붙여가지고 내가 적적하고 성성해야지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소위 정해의 비추는 작용이 역력하다는 적적성성이나 또 정해가 우리의 본성이 본래 이 순간에도 본성이 보고 문 듣고 각 촉각 느끼고 이때 각은 깨달음이 아니고 느낌이에요. 촉각 후각 미각 촉각을 줄여가지고 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견문각지는 육근의 작용을 안거는 견 이거는 귀 그러니까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 혀, 피부는 각을 하고 후각, 미각, 촉각 세 개를 줄여가지고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피부가 물질을 느낀다 그러지 깨닫는다는 안 쓰죠. 촉각할 때 각. 그러니까 각이라는 말은 느낀다. 맛본다, 코로 냄새 맡는다 이게 다 각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줄여가지고 각이라고 했고 지는 이제 그 의식을 통해서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우리 육권을 통해서 견문각지를 이미 하고 있죠. 들어오나요?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배워가지고 내가 적적성성하고 내가 견문각지 하려고 하면 그거는 애구다 이거예요. 우리 공부가 조금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게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두 개를 동시에 한다. 하나는 뭐냐? 낯설어 있는 우리들의 본성을 익혀가야 되고 동시에 익어 있는 이 에고의 분별식은 낯설게 해가야 돼요. 요게 한쪽은 강화시켜 가야 되고 한쪽은 약화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 우리의 순수의식의 자각을 이게 화두인데 이 순수의식의 자각을 익혀가는 것은 해야 되죠. 맞아요?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하는 놈이 누구예요? 하는 놈이 누구예요? 순수의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한다면 하는 게 누구예요? 에고인 분별의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순이라니까. 순수의식에 대한 자각을 낯설은 자각은 익혀가야 되고 근데 익어 있는 이 에고의 준동은 에고가 날뛰는 것은 이걸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면 에고가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돼. 지금 들어옵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딜레마 같은 거예요. 이거 느낀 사람이 오히려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야. 처음은 무작배기로 해요. 그죠? 처음 하는 사람은 무작배기로 해요. 근데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 딜레마를 느껴요. 이 각성은 지금 본질이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우리가 각성을 요거는 익혀가야 되는데, 요거 맞는데, 근데 하려고 하는 이놈이 에고야. 그러니까 에고인 줄 알아요,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요 딜레마에 가면 갈수록 봉착해요. 이해되나요? 선불교는 어떤 전략을 선택했느냐 하면 하려고 하는 놈이 에고야. 맞죠? 그럼 하려고 하는 놈으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해. 하게 하는데 뭘 하게 하는가? 이 쥐덫을, 속불로 쥐덫을 만들어. 그래 놓고 안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맛있는 먹이를 넣어놓고 에고로 하여금 먹으러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고가 슬금슬금 살금살금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꽉 조이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서는 한번 들어가면 뒷걸음질을 못 하게끔 돼 있나 봐. 그것이. 여러분, 에고가 왜 뒷걸음질 안 쳐요?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본래 적적성성한 것을 현상에서 만들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한 발을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 카테고리 미스테이크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그 큰 깨달음이 수행한 사람한테 대상으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수행하는 사람 자기 자신일까요? 이것에다가 초점을 둬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화두라고 하는 이 장치는 이 에고가 아무리 그만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쥐덫에다가 에고가 스스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 쥐가 들어가서 한 꽉 끼면 터져요. 쥐가 터질 때 뚫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터질 때 쥐도 같이 터져버리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화두에 갇혔을 때 쥐가 죽는 겁니까? 아니면 쥐가 그 뿔을 깨고 나오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쥐가 죽으면 뭐가 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쥐가 죽으면 뭐가 남느냐. 쥐가 죽을 때 주객이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텅 빈 공이야. 쥐가 죽으면서 쥐는 죽지만 우리들의 본성은 죽어야 안 죽어야? 멀쩡하게 살아있다면 거기서 확인하는, 쥐는 죽는데 나는 안 죽는다는 것을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텅 비어 있어. 진짜 공이에요. 그 공을 확인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목을 말을 하는 게, 화두 들고 들어가서 뚫고 나간다고 하는 지금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황벽 스님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정예의 비추는 작용이, 본질인 정예의 비추는 작용이 역력하다고 하는 적적성성을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 이해돼요? 괜히 모르면 될 걸 적적성성 말을 배워가지고 적적성성을 하려고 한다. 지금 이해돼요? 그리고 본질이 견문각지 한다는 말을 듣고 견문각지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막 한다 이거예요. 그 찾는 그놈이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서 견문각지 등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경계 위에서 아르마리를 짓는 것이다. 근데 이런 말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 에고는 그래도 나는 해야겠어. 그래도 나는 해야겠어 하는 게 에고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같이 지금 할 수 없이 이 악역을 맡아서 여러분 앞에서 약간의 가이드를 하는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딜레마를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본성이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아. 본성이 아직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서른 것을 뚜렷하게 익혀가고 싶어. 이거는 맞는 거지요. 익혀가고 싶어. 근데 뭐라도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 주체는
에고라는 걸 또 알아서 이걸 더 분명하게 하긴 해야겠는데 노력하면 에고가 커져요. 그럼 저같이 이제 가이드하는 사람들은 요 대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이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해돼요? 옛날 분들은 여기서 전부 다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알아서 하는 놈만 나는 건지지. 이 언덕에서 올라오는 놈만 나는 건지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라 안 해. 그냥 알아서 떨어져 죽어버려. 하고 옛분들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안 하면 거의 포기하잖아요. 100명 집단에서는 99명이 포기하더라고. 1000명 집단에서는 999명이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포기하는 것이 그 대부분이야. 너무 아깝잖아요. 발심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까? 그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 지금 그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포착하기 쉬운,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이 시간에서 본질과 현상이에요. 현상의 시간은 흐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흐르는 것은 생각 속에서 많아. 과거, 미래는 생각 속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순간에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 어제 생각하면 어제가 떠오르지요. 내일 생각하면 미래가 또 떠오르지요. 떠오르는데 생각을 일으켜서 과거로 가건 미래로 가건 그 떠오르는 그 시간은 그 자리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은 떠오르는 시간은 지금 현재에서만 떠오르죠. 맞나요? 이거 구분할 줄 알겠어요? 생각을 일으키면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는데 그 과거도 현재에서 일어난 거고 아무리 미래를 가도 현재에서 일어난 미래죠. 우리가 지금 2500년 전에 부처님을 떠올려도 지금 떠올리는 거지. 지금이 본질이고 2500년 전은 현상이다. 이해되세요? 그럼 시간상에서 본질은 지금이고 현재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낀 현재라고 하는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처럼 현상으로서 이게 실체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이건 어렵지 않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 시간의 본질이다. 이해되나요? 시간의 본질이다.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이 현재를 잡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현재를 잡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잡는 순간 현재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잡을 수는 없지만 현재하고 하나가 될 수는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잡으려고 하면 벌어져 버리는데 잡으려고 하면 본질하고 내가 어긋나 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현재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현재가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탈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현재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까지는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보세요. 현재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이면 여기서 밀려나 버려요. 현재하고 하나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바로 떨어져 버려요. 거기서 어긋나 버려요. 그 상태에서.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뭘 어도만 일으켜도 여기서 그냥 분리돼 버려요. 본성은 강화해야겠는데 뭔가를 하면 에고가 강화돼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딜레마. 이 딜레마에 내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자, 이 딜레마에 있으면 본성은 내가 각성은 강화해야 되겠는데 무언가를 하면 여기서 떨어지니까 현재를 내가 타고 있는데 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뭐라도 하면 미끄러져 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으면 에고는 할 수가 없는 이것 때문에 에고는 이걸 뭐라 그러죠?
세력이 약화돼. 녹아내려요. 이 지금 현재하고 딱 하나 되어서 같이 있으면 자각은 분명해지거든요. 이해되세요? 항상 이거는 변하지 않네. 그리고 지금 내가 변하지 않는 그 위에 딱 내가 지금 같이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같이 있다는 그 자각을 뭐라도 얻어하면 자각을 놓쳐버려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각성하고 딱 하나 되어 있으면 그 무엇도 노력할 수가 없어져요.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바로 어긋나 버려. 떨어져 버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딜레마에 내가 처해서 견뎌내면 이거져요. 이 딜레마에 내가 처해서 이거지면 여기서 에고가 죽어. 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에고가 나서는 순간 떨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이 딜레마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이 현재라고 하는 자각을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각을 상대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각 속에 이렇게 있어. 자각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딱 자각을 타고 있어. 그러면 이 자각이 계속 이게 영원한 현재라서 늘이거든. 이 자각이 늘 되는데 여기서 뭐라도 하나 일으켜가지고 내가 하고 지금 잘하고 있나 하는 순간 떨어져 버려요. 뭘 일으키면 떨어져. 그러니까 일으키지 없어. 떨어지면 다시 타야지. 그래서 타고 있는 상태에서 뭐라도 하지 않는 것. 그래야 계속 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윈드 스핑하고 비유를 한 거예요. 파도 타기에서 서핑할 때 완전히 맡겨버려야지. 의도를 조금 더 넣지 않아야지 파도하고 보드하고 몸이 알아서 균형 잡아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잘하나 하는 순간 떨어져 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가 현재라는 자각, 현재라는 이거 느낌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이걸 서구인들은 현존감이라고 하니까 프레젠스. 프레젠트는 현재인데 프레젠스 하면 현존감이 돼요. 현재에 존재한다는 느낌. 정확하게 이 파도 타기의 느낌이 현재에 존재한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요 현존감이 내가 딱 느끼면 각성이 또렷해져요. 자동적으로. 근데 여기서 뭐라도 에고가 끼어다 대고 더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 않은 순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에고의 유혹에도 딸려가지 않고 계속 이 균형을 잡고 있기. 그러려면 정말로 무심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실제로 내가 익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게 진짜 화두예요. 오조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지킨다. 본 진심을, 본래 가지고 있는 본 진심을 지킨다. 본 진심을 화두에서는 화두의 형이라고 해요. 형은 폼. 그러니까 본 진심이 뭐냐? 현존감. 지금 이 순간이 현재라고 하는 데 대한 자각. 현재라고 하는 자각이 깨어있으면 이거는 화롯불과 같아서 현재에 대한 자각이 깨어있으면 화롯불에 파리가 붙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생각이 못 붙어요. 현존감으로 깨어있으면. 이 상태를 내가 파도 타기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종의 아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대화하다가 대화가 다 끊어졌어. 근데 다 끊어졌는데 끊어졌기 때문에 생각은 없죠. 생각은 없는데 서로 간에 생각이 살아있어.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현재에 존재한다고 하는 느낌이 지금 딱 온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를 에고는 못 견뎌해.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바로 앞에 놓고도 그 사이에 핸드폰 하고 있어. 상황 이해되나요? 근데 우리 공부인은
그때 핸드폰 꺼내지 말고 대화가 딱 끊어졌을 때 대화가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끊어졌을 때 이렇게 살아있어. 그럼 그 감각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본진심. 우리의 순수의식하고 가장 가까울 때. 생각이 끊어졌을 때. 생각 끊어지면 마음이 사라지면 경계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딱 깨어있는 요 느낌 하나가 딱 남고 나머지는 쫙 흐려져 버려요. 그럼 그 상태가 본진심. 지금 현재에 대한 감각. 그럼 요것을 딱 잡고 들어가면 초보자는 기우뚱기우뚱해. 여기서 균형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1분, 2분 못 견뎌서 밀려나와요. 그 상태에서. 이해되나요? 근데 그 상태를 내가 하는 거예요. 안 밀리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처음엔 떨어져요. 수도 없이 떨어져. 근데 딱 그 상태에 버티고 있으면 점점 생각이 못 붙어. 그래서 저는 그 상태가 십자가라고 봐요. 그 상태가 유지되면 에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돼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지금 진화두예요. 화두. 부시화물.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역력한데 다시 이게 어떤 물건인가. 그러니까 그 말이 몰라서 어떤 물건인가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딱 되어 있으니까 이걸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황. 더위를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할 때. 더위 속으로 들어가서 쪄 죽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딜레마에서 딜레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알아들으려나? 딜레마에서 물러나지 말고 이거 안 되네 하고 물러서지 말고 딜레마에서 쪄 죽으라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여기서 정말 각성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요거 하나 절벽에서 손을 놓아라 하는 그 순간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하기만 하는 것이 남아서 제가 생각해도 가나선의 정수를 지금 화두가 뭔지를 오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진짜로 하는 데 달렸어. 말만 들어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데 해보시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스 상태가 일반인은 3분을 넘기기 어려워. 그냥 친구랑 대화하다가 대화 끊어졌잖아요. 그 상태를 3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게 찬스인데 그걸 못 참고 금방 한 생각 돌려가지고 스몰 토킹이나 그래. 젊은이들은 드라마 봤어? 어젯밤에 뭐 무슨 교양 프로 봤어? 하면서 그걸 메워버린다. 못 참고 밥하고 설거지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제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갔어. 좀 한가해졌어. 그러면 뭐 하지?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켜. 제가 너무 잘 알지요. 근데 그때 유튜브 켜지 말고 들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 정말로 현재를 타는 거예요. 남은 몰라. 그 실에 앉아서도 돼요. 물론 조금 더 집중하려면 안방에 들어가셔서 하면 좋지만 남이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나는 딱 현재를 그때 탈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탈 수 있어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탈 수 있어요. 조금만 해보면 요령이 생겨요. 남은 몰라도 나는 현재를 타고 있어. 그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10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 양의 축적이 질의 변화를 가져와요. 집중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 오늘 최선을 다했어. 다음은 또 어떻게 더 요약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요약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